안녕하세요. 노년건강보장위원회입니다. 잡곡밥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흰쌀밥에 비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대중적으로 권장되는 건강식이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잡곡밥의 위험성, 특히 독성이나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는데, 이런 우려는 주로 특정 잡곡의 성분이나 섭취 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잡곡밥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고 건강하게 잡곡밥을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잡곡, 특히 곡류와 씨앗류에는 파이틱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파이틱산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영양소로 칼슘, 철,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잡곡밥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미네랄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파이틱산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 물질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소화기관에서 체내로 흡수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나 칼슘 결핍으로 인한 뼈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렉틴은 잡곡류와 콩류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소화관에서 당과 결합하여 장벽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렉틴은 체내에서 적절히 분해되지 않으면 장벽을 자극해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렉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곡류나 콩류를 철저히 씻거나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 과정을 통해 렉틴의 독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곡 중 일부는 글루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글루텐 민감성 또는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글루텐은 소장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 다양한 소화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양소 흡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류는 글루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러한 잡곡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쌀, 옥수수, 퀴노아 같은 글루텐이 없는 곡류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대 농업에서는 잡곡을 포함한 곡물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농약 잔류물은 식품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잡곡은 중금속 오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잡곡은 중금속을 흡수하여 몸속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 중에서도 카드뮴, 납, 비소 등이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신경계 손상, 심혈관 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잡곡을 섭취할 때는 가능한 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고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잡곡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귀리, 밀, 호밀 등 일부 잡곡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경미한 두드러기부터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할 경우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잡곡밥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해로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틱산과 렉틴은 영양소 흡수 저해 및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글루텐, 민감성이나 곡물 알레르기, 중금속 오염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는 소화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잡곡밥을 섭취할 때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각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잡곡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비율로 잡곡 섞기입니다. 잡곡밥을 만들 때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을 과도하게 많이 섞으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넣으면 잡곡밥의 건강상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비율은 백미 대 잡곡 7대 3 정도입니다. 이는 소화가 쉬우면서도 잡곡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잡곡 사용하기입니다. 한 가지 잡곡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잡곡을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각 잡곡은 고유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B가 풍부하고 수수는 항산화 성분이 많으며 기장은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잡곡들을 골고루 섞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끼 식사에서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잡곡은 백미보다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소화가 힘들어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렉틴이나 파이틱산 같은 항영양소가 충분히 분해되지 않을 경우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지을 때는 백미보다 물을 더 많이 넣고 약간 더 오래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마다 익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잡곡을 섞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익는 시간이 긴 잡곡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밥솥에 잡곡밥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점을 보완하여 쉽게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다양한 잡곡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조리하고 충분히 세척하고 불려서 항영양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익하셨나요? 건강한 잡곡밥 섭취로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